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32회에 공인중개사의 시험에 합격한 모세 공인중개사입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작년에 합격을 해서 이번에 33회 시험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성격을 좀 여러분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죠. 이 응시자들이 대입 수능을 보는 그런 수능 응시자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40만 명에 육박하는 응시자들이 이 시험에 응시를 하는데, 이 시험의 성격은 무엇이냐?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분들에게 합격을 시키는 그러한 시험이라면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죠. 그러나 그걸 다 붙일 수가 없는 32회 동안 나온 모든 문제들이나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 붙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고, 또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수요에 비해서 아주 포화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런 함정을 열어놓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을 묻느냐, 부정을 묻느냐, 부정에 부정을 묻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읽고 지문을 꼼꼼히 읽고 대처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런 부분과 부정의 부정이냐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면 쉽게 그거는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다음 것이 뭐냐면 제한적인 시간이죠. 이게 40문제를 50분에 풀어야 되고, 1차 같은 경우는 80문제를 100분 안에 다 풀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시간이 절대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80문제를 100분에 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문제를 1분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1분에 풀어야 되느냐? 80문제를 1분 만에 쭉 풀면 8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분을 리뷰를 해봐야 되죠.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느냐? 내가 빠뜨린 것이 없느냐? 그리고 10분을 리뷰하고 나면 90분 되면 일단 마킹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킹하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걸 갖기 위해서, 그래서 90분에는 마킹이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제한적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도록 군데군데 어려운 문제나 시간을 많이 불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끼워 넣기 때문에 이거를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1차 과목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을 80문제를 100분에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놓치지 않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긴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부동산학 개론을 40문제를 풀 때, 부동산학 개론은 보통 매년 그 차이는 있지만은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쭉 풀다가 이 계산 문제, 물론 계산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10문제 정도라면 한 7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고, 3문제 정도도 못 푸는 건 아닌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버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을 풀 때는 10문제 정도 되는 계산 문제는 일단은 제껴 놓으십시오. 계산 문제를 풀다가 괜히 당황하고 괜히 하나가 혼돈되면 그 문제만 틀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혼돈스러워서 불안해서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일단 계산 문제 10문제는 제껴놓고 30문제를 풀면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으로 넘어갑니다. 민법으로 넘어가서 40문제를 푸는 가운데 그 중에서 민법도 지문이 많고 문제가 긴 문제들이 한 서너 문제 나와요. 일단 그런 문제 제껴 놓으십시오. 그래서 민법도 한 45분 정도 투자를 하시면, 그러면 일단 부동산학개론 30분과 민법 45분 정도 투자를 해서 하면 75분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부동산학개론으로 돌아와서 계산 문제를 15분 동안 10문제를 푸는 겁니다. 15분 동안 10문제를 풀면 90분이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은 원활하게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틀리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게 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피해갔죠. 그럼 90분이 되면 일단 못 푼 게 몇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산 문제 10문제 중에 두세 문제 못 풀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마킹을 시작하십시오. 90분 되면. 그래서 90분 돼서 마킹을 하면 한 2, 3분이면 마킹을 다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7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혼돈스럽게 했던 문제들이나 혼란했던 문제들을 차분하게 풀어내서, 그래서 100분 안에 80문제를 무난하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시험이 1차면 2차는 오후에 있죠. 오후에 처음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중개사법과 공법이 같이 나오는데 80문제가 나오죠. 이 과목은 시간이 모자라다면 한없이 모자라고, 또 시간이 남는다면 엄청나게 여유가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공법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암만 읽어봐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공법은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모르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목은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을 40분을 투자해서 차분하게 풀어나가시는데, 중개사법도 보다 보면은 긍정의 긍정, 부정의 부정,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 주어를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는 중개사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을 40문제를 푸는데 45분 정도 차분하게 푸시고, 애매한 문제는 일단 제껴 놓으세요. 그리고 틀림없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중개사법은. 그래서 애매한 문제를 제껴 놓고 하시고, 그 다음에 공법을 들어가는데, 공법은 40문제인데 이거는 40분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왜? 모르는 건 무조건 제껴놔야 돼요. 모르는 거 자꾸 들어가면 시간이 끝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법은 아느냐 모르느냐가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외에 처음 보거나 생소한 것들은 무조건 제껴놓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중개사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중개사법은 무조건 80점을 맞아야 여러분이 합격합니다. 중개사법을 80점을 못 맞으면 여러분들은 불합격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중개사법을 가서 리뷰를 해서 중개사법 나머지를 차분하게 다 풀어내시면, 그 다음에는 한 90분까지 되면 그 다음에 마킹을 시작하십시오. 마킹을 시작하시고, 그 공법에서 제껴놨던 것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낼 수가 없어요. 모르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머지 이렇게 차분하게 찍어내서 차분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제한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과 세법인데, 공시법에서 일단 지적법은 12문제 중에 최소한 10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허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분하게 풀어내시고, 그 다음에 안정된 마음으로 그 등기법을 푸시고, 등기법이 좀 많이 까다롭게 나올 때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좀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부분은 제껴놓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법도 쉽지가 않죠. 근데 세법이 지문이 길게 나오는 건 엄청나게 길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긴 건 제껴놓으시고 한번 다시 갔다가 40분 만에 40문제를 다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못 봤던 거는 다시 돌아와서 10분 동안 풀고 마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적법을 차분하게 풀고 난 다음에 등기법과 세법을 해서 50분 만에 다 풀어내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노력했던 결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번에 시험에 아주 모두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독과 알람을 좀 눌러주시길 바라는 건 뭐냐면, 시험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꼭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과락이 나오고 그렇지만, 진짜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는데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진 분들이 주위에도 너무나 많고, 또 지금 다시 시험을 재차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그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세 문제 이상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